노태우 씨가 사망했소. 노태우는 그냥 물태우에 불과하다. 대통령 한 것이 무슨 대수랴, 그냥 아무개가 죽은 것이다. 노태우의 시자를 붙여 사망했다 알려준 것만 해도 과하거늘 무슨 정성 떠느라 대통령의 서구와 국가장이라니 밥맛 없다. 빈소차전 5.18 시민군 이제 화해하기를 이라는 기사가 보수신문 일면에 떴다. 빈소를 찾아 상주인 노태우 아들과 인사를 나눈 자가 5.18을 대표한다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좌파에서는 데모다 감옥에 가는 건 훈장이나 매 한 가지다. 폭력배들 또한 사람을 두들겨 패 영창에 가는 것은 그들 사이에선 별이라 불리는 훈장이 된다. 그게 있어야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문재인 동지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것도 책에다 써갈릴 정도였다. 박남선 68세. 그 친구 5.18 때는 우리와 상관없는 골재 운전사였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우리들은 모두 피신했다. 박남선은 졸지에 시민군 상황실장이 되었다. 그때는 전과를 포함하여 강간죄와 사기죄 등 흉악한 별 9개짜리 파렴치범이다. 그런 자를 노통 아들은 무슨 눈꺼풀이 쉬워 광주까지 찾아가 사주했고 그 대가로 전과 구범의 흉악 잡범은 5.18의 대변자로 변신하여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빈소를 찾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며 매스컴이 호들갑을 떨게 해주었으니 보수 우파 언론 수준 또한 알아볼 만하다. 사람들은 소부기사인 눈길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보고 과거를 채점한다. 박정희도 그러했다. 한때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었는데 그게 아마도 그에게는 중요한 각성제였나 보다. 남조선의 새 역사를 건설한다며 우리와도 척을 졌다. 그의 변신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6.25 참전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국익신장의 기회로 월남 파병을 택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더니 미군이 철수해 월남이 공산화되자 핵무기를 가지려는 그 욕심은 닉슨에 이어 카터의 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제는 박정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유경수 서거 후 미제에게 박정희는 눈의 가시였다. 이후락이 미 CIA 프락치라는 소문은 장안에 파다했고 장준하 동지의 잡지 사상계도 CIA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괴뢰도당 정부지의 안테나에 잡혔던 것도 결코 미제와 무관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정희를 호가호위한 차지철의 치기에 몸서리를 쳤던 중정부장 김재규에게 위컨비 8군 사령관하며 그라이스턴 대사가 보인 호의는 공정동 총성을 거사로 진술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터였다. 배신의 배신이라는 비정한 제국주의의 철칙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12.6은 갖고 역사는 12.12로 정반합의 진행 과정을 거쳤다. 1987년 6월 10일 우리 좌파 동료들의 태산내로도 무너뜨릴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광화문 광장을 빵빵하게 채웠다. 우리들만이었다면 전에도 있어왔던 터라 화염병과 돌멩이가 던져지고 최루탄이 발사되는 악순환 속에서 끝났을 거지만 이날은 달랐다. 소위 넥타이 부대의 합류였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 넥타이를 맸다. 그들은 공부 안 한 우리에게 늘 일종의 죄책감으로 미안해하다가 전두환이 거의 후임자로 노태우보다는 장세동으로 대체하려는 낌새가 보이자 이른바 호헌 철폐운동에 적극 동조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것이다. 군복무까지 성실히 마친 그 세대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6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에 속한다. 그들은 뿌듯해했지만 주인공은 우리 전대협이었다. 2년 뒤 임종석 동지가 임수경을 평양 축전에 보낼 때에도 넥타이 부대는 우리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파쇼 타도를 외치는 우리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다.
북조선 교과서에서도 김일성 수령님의 업적으로 5.18 봉기가 실려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우리들은 진지전작전으로 김일성 수령님의 장학금을 받고 콩나물 자라듯 판검사 등으로 길러졌으며 6.29 선언은 우리가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받아낸 그들의 항복 문서였다. 위장처 전력의 서울대 김문수가 비겁하게 동지들을 배신하여 후회한다 했지만 우리가 이미 진지전을 확보한 다음이었다. 5대 신도시와 200만 호 건설을 시작으로 인천 신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부산 신항만 건설 등 노태우의 전진은 북방 외교와 함께 5년 기간에 이룬 벅찬 성과라지만 우리가 쟁취하여 거머쥔 노조활동의 전면 허용 성과는 민주노총을 키움으로써 모든 그의 긍정적 평가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우리들의 잔치였다. 북방외교 또한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우지만 우리가 보기엔 88 올림픽 이후 스르르 무너진 베를린 장벽 따라 미제의 장난으로 소련이 해체되고 등소평의 흑묘백묘 정책으로 가만히 누워있어도 입안에 떨어질 감인데 북방외교 한다며 몇십억 불 차관으로 꽂아가며 벌일 사안이었는지 혁명소조 모임에서 토의했던 사안이다. 특히 그가 재임 중 혁명동지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낸 것은 북조선에서도 볼 수 없는 의리를 저버린 처사로 죽는 마당까지 화해하지 못한 친구가 원수되는 전형이 되었으며 그걸 보고 노태우에 신세졌던 김영삼은 망설임 하나 없이 두 사람을 통째로 묶어 감방에 집어넣어 버리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남조선은 멈추기 시작했다. IMF라는 듣보잡을 맡게 되고 JP가 행한 역대급 DJ와의 합종 연행은 박멸되어야 할 보수우파 괴멸의 시작이었다. 피를 못 속인 박근혜가 부활을 시작하자 동지들이 뭉쳐서 촛불로 그녀를 태우니 갑자기 우리의 뒷배를 봐주었던 한물간 넥타이 부대가 태극기 부대 되어 우리에게 맞짱 뜨자 달려들었다. 프랑스 혁명하며 4.19 혁명에 천안문 사태 거쳐 오렌지 혁명과 홍콩 민주화 운동 등 세계인의 시선을 끈 그 어떤 민중혁명에도 주도 세력은 청춘들이지 노인들은 없었다. 6.10 항쟁 때 거리에 나섰던 넥타이를 맨 먹물먹은 것들이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을 거치며 우리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 박근혜 탄핵에 남조선의 위기를 감지한 그것들은 이미 북조선을 향해 기울어진 땅덩이를 지켜야 한다는 직감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친 말년의 편안함을 팽개치고 태극기를 우리 앞에 들이대었다. 안쓰럽기도 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연금을 1인 군자금으로 꾸려 최장기간 집회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리고 홍콩 젊은이들 반중운동의 모델이 되기도 했는 바 이는 넥타이 부대에서 태극기 부대로 진화한 결과라고 북조선에서도 분석 보고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조선 사회에서 틀딱이니 노틀 같은 딱지값을 붙여 왕따를 시키는 작전을 썼다. 철없는 젊은 것들이 금방 넘어갔다. 하기야 4.19부터 시작하여 우리 좌파 운동권 선수들이 앞에 나서지 않으면 남조선 머저리 학생들은 꼼짝을 못한다. 우리가 정권을 따먹고 북조선과 통일식만 남겨놓았는데도 대장동이 무엇인지 이재명은 네 집 개인지 조국 때부터 관심도 없고 대모는커녕 무엇을 하는지 다들 바쁘니 참 좋다.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의 3대를 우리들은 군부 독재 시대라고 폄하하지만 군부 통치를 해온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사실 우리가 세운 그 어느 대통령도 이들만큼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우리가 노태우시 사망이라고 깎아내린 이유다. 2021년 10월 국가장을 치르며 동지어 들리는가 이 넋두리가. 이호근 방송.